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먼저 오늘 제가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유행어가 되고 있어요. 예, 그 김어준 지지자들, 털봉자들이 뭐 온라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김어준의 임기는 영원하다. 예, 그래서 김어준이 이재명이 아무리 뭐 대통령을 한다고 해봐야 5년밖에 못하지만은 김어준은 뭐 임기가 없는 거니까 계속 상황 노릇하면서 본인이 이제 당 대표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털봉자들이 이거 미친 놈들이지. 그래서 김어준의 임기가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면은 친문들이 다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당권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이런 헛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민주당 당원들만 이 상황을 몰라. 저는 아까 이제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확대, 즉 국민의 어떤 당원 주권 민주주의의 확대, 국민과 당원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이 문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길을 열 것이다라고 저도 이제 국민주권 민주주의와 당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김어준하고 몇 년 동안 싸우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김어준이 절대 권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진짜 뭐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욕을 좀 먹고 있지만은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김어준이 절대 권력화되면서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확대가 결과적으로 유튜브 정치의 시대를 열어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확대가 국민의 권한, 당원의 권한이 높아지는 게 왜 유튜브 정치의 시대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봤냐면은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이 정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유튜브, 그죠? 진보 유튜브 채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진보 유튜브 채널들이 몇몇 김어준과 같은 몇몇 영향력 있는 스피커들에게 좀 집중돼 있어 지금. 지금 보시면은 10만 이상 동접자를 기록할 수 있는 채널은 3개예요. 제가 보니까 10만 이상 동접자를 기록할 수 있는 채널이 3개인데 김어준이 지금 뭐 30만 내지 40만. 그 다음에 누구죠? 최욱이 20만 내지 30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근에 남천동 이 친구들이 한 10만 넘을 때가 있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대형 유튜브라고 해도 1만 2만 정도예요 동접자가. 그러니까 이른바 대형 유튜버라고 해봐야 김어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확대, 특히 당원 민주주의의 확대가 김어준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위험성이 지금 매우 큰 상태라는 거야. 언론 지형이 너무 과독점화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의 대다수가 김어준의 뉴스 공장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이 김어준의 입을 통해서 당내 상황과 여러 가지 정치 정보를 획득하고 있어. 자, 김어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방송을 하면은 뭐 그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죠. 혹은 김어준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라면 그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어. 그런데 지상파나 레거시 미디어와는 달리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제 시스템이 현재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시장의 거의 90% 정도를 김어준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김어준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 특히 이제 선거 때죠. 대선이건 뭐 총선이건 지방선거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본인의 어떤 사적 이해관계를 투영한 방송을 해서
민주당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이 밤의 대통령의 지금 역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즉 조선일보 방사장과 다름이 없는 지위를 획득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사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당원 민주주의의 확대가 결국은 유튜브 정치의 시대를 열고, 유튜브 지금 현재 시장, 진보 유튜브 시장이 김어준이 과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민주당 내의 당원들의 정치적 판단이 김어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제가 우려했던 현상이 지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번 당대표 선거예요. 김어준이 완전히 프레임을 장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 노골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밀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청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프레임을 짜고, 정청래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 선거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론조사 기관까지 끼고 앉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민주당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형국이 돼 있다. 거의 적신호 수준으로 지금 와 있는데 이걸 우리 당원들이 이 심각성,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다.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인지는 해나갈 거예요 앞으로. 이번 저는 오히려 당대표 선거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의 뉴미디어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 당원들, 깨닫는 당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데, 자,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수 유튜버의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과연 이 사람하고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범민주 진영의 최고 진짜 권력자는 누굴까? 문재인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민주당 지도부 그 누구도 아닌데 정작 대한민국 범민주 진영을 가장 세게 쥐고 흔드는 인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김어준 말고는 떠오르지를 않아요. 물론 김어준은 선출된 정치인도 아니고 공직에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줄줄이 대기표를 받아 김어준 방송에 나가려고 하고, 심지어 장관 후보자들, 장관인 된 인사들도 김어준 앞에선 굉장히 공손해지죠. 한마디로 김어준의 무대에 출연하는 것을 권력자들이 명예처럼 여긴다라는 소리.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위에 김어준이 있는 꼴이구나. 결국 이재명보다 위는 김어준이구나. 자, 김어준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주당의 권력자들은 김어준의 세계에서 한 번쯤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듯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의원 상당수는 자신의 이미지 관리나 지지층 공략을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해결하려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버리죠. 지금 대통령이 된 과거 이재명조차. 그 방송에서 한마디 멘트를 날리면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 그 클립들이 확산이 되고 언론 기사로까지 이어집니다. 일종의 정치적 세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선거철엔 민주당 후보들이 김어준 방송에 뭐 당연히 줄줄 나오기 마련이고, 얼마 전 국회의원 후보 시절의 누군가들은 방송에서 김어준에게 절을 하는 퍼포먼스까지 보인 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김어준 앞에서 몸을 한껏 낮춘 모습들을 연출을 하는 건데, 이런 장면을 보면 김어준은 이미 언론인을 넘어 범민주의 대중 여론을 지휘하는 최강의 권력자처럼 느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재명과 김어준. 둘은 과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나 완벽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다들 한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의 기준이 모호하게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도 해요. 이재명은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지지층 결집, 정무적 판단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듯 보여요. 반면 김어준은 이념적 명분이나 정서적인 공감선을 기준으로 정치권의 메시지를 평가해왔죠.
그는 정치적으로 옳으냐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진보 진영에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발언한 듯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이 정무적으로 계산을 하고 침묵하거나 회피할 이슈에 김어준이 먼저 나서서 입장을 밝히는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여져요. 얼마 전엔 이런 일이 있었죠. 강선우의 사퇴 사건. 강선우가 사퇴를 한 날 대다수는 이걸 이재명이 정리를 했다고 봤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표면적으로는 자진 사퇴지만 이재명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흐름이었으니까요. 근데 김어준은 방송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왜 강선우를 임명하지 못했냐?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이를 잘못했다라고 정반대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자 정리인데 그걸 오히려 정치 실패라 방송인이 비판을 한다? 저는 이걸 보면서 확신을 다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묘한 스파크가 이제부터 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먼 미래에 이 둘이 마찰을 일으킬 날이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약간 더 확실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민주당 당대표 선거, 이재명의 최측근 중 하나인 김용은 박찬대를 지지합니다. 박찬대는 이재명과 가장 가까운 이른바 이재명 바보형 정치인으로 통하고 있죠. 근데 김어준은 너무 노골적으로 방송에서 정청래를 밀고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밀어주고 있죠. 라디오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정청래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그를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당대표 하나 정하는 문제에서도 이재명과 김어준은 이미 결이 갈려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 이재명 옆에 둬야 되는 당대표는 박찬대가 맞아요. 왜? 컨트롤이 가능하고 톡톡 튀지 않으니까. 정청래는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재명은 정청래가 권력을 잡게 되면 그를 100%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정청래는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다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김어준은 왜 이재명 정부의 바깥에서 이렇게 따로 움직일까? 네, 이유는 단순합니다. 김어준은 5년짜리 권력이 아니라 정권을 넘어서는 지속 가능한 권력자이기 때문이에요. 이재명은 임기를 마치면 내려와야 될 사람, 하지만 김어준은 내려올 필요가 없죠. 대체도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정권이 약해지고 흔들릴수록 김어준의 영향력은 무지막지하게 더 커질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선 김어준과의 마찰을 피하면서도 그의 선을 넘지 않도록 조율을 하는 게 가장 까다로운 일이 아마 돼버리고 말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 아주 묘한 지점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권력을 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조차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대중 여론의 초강력 권력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 인물이 우리가 아는 김어준이죠.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김어준의 영향력을 견제를 하거나 적어도 선을 그으려고 하는 액션이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둘의 갈등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수면 위로 드러날 수도 있죠. 아마 그때가 되면 우리는 범민주 진영의 진짜 권력의 실체를 뚜렷하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을 가로막는 최강의 적이 미래에 등장을 한다면 그건 반대 진영의 인물이 아닐 거예요. 아마 같은 진영 내부, 그렇지만 정치인이 아닌 자, 모든 범민주 지지자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는 임기에 제한이 없는 권력자들이 알아서 와서 기는 말 한마디로 여론을 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 시점 그 유일한 사람은 바로 김어준이에요. 오늘의 샤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코인파리 유튜버들, 맹신작들 갑갑하다님, 짜왕님 안녕하세요. 박찬대로 당대표로. 참 제가 보수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께 뭐 보여드리는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랑은 달리 한 발 떨어져서 지금 민주당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한 발 물러서서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일을 멀리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에서 투닥투닥 하느냐고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를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현재 민주당이 처해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번엔 2번 박찬대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어준이야 손자래야 나라가 바로 삽니다. 저 샤인이라는 사람이 뭐 방송한 내용인데 솔직히 말해서 뭐 저 사람의 예측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이 충돌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뭐 벌어질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뭐 제 생각과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선출되지 않는 권력과, 그다음에 선출된 권력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돼,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어준과 이재명 대통령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리전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 정청래와 박찬대가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박찬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라는 걸 사실 모르는 당원들이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에? 그걸 모른다라면 사실은 뭐 이건 당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지. 근데 매달 꼬박꼬박 당비를 내면서 권리당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치에 그 정도로 무관심할까요? 박찬대가 이재명의 픽이라는 걸 아직도 모른다? 뭐 처음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요. 특히 이제 저 보수 유튜버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강선우 사태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김어준의 입장이 갈렸어요. 블루님 제3자의 눈으로 보고 있네요. 채널TV 파이팅. 대통령실과 강선우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김어준의 생각이 갈렸잖아요. 대통령은 강선우를 임명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럴 만한 저는 흠결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김어준은 강선우 사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한 거예요. 강선우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김어준이 충돌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민주당 당원들은 지금 자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김어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요? 제가 SNS나 유튜브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은 자 김어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유튜버들, 김어준의 손을 김어준을 입을 따라하는 유튜버들 이 훨씬 더 많아요. 민주당 당원들도 그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강선우 사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르마를 타려면 확실하게 타려면은 대통령이 왜 강선우를 낙마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돼요. 동희님 감사합니다. 근데 밝힐 수가 있습니까? 강선우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는 건데 자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만삼님 샤이니는 완전 극우인데 우리 사안은 정확하게도 알 정도의 두뇌인데 왜 진보 안 하냐? 돈 때문이냐? 그 당연한 거를 물어보세요. 돈 때문이지. 지금 박찬대 후보가 뭐 어쨌건 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후보다라는 걸 다 아는데 집권 후반기도 아니고 집권 초기에 당대표 선거에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고전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매우 특이한 일이에요. 윤석열이 처음 집권을 했을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경원이를 강제로 눌러앉히고 김기현이를 그냥 꽂아버리잖아. 청와대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민주당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박찬대를 지지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김어준이라는 자가 대통령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나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김어준이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민주당 정치에 플레이어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김어준과 김어준의 똘마니 유튜버들이 스크럼을 짜고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자 민주당 내부의 상황 대통령의 의사를 정확히 모르는 당원들이 질질 끌려가면서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어. 아니 당원들이 자 이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아주 멋져님 샤인인지 뭔지 보수 유튜버도 일부 사실을 아는 일부 사실을 민주진영 내 흐릿한 지지자들은 왜 모를까요? 선동하는 자가 나쁜 겁니까? 아니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자 이들이 멍청한 겁니까? 어준이나 이동영이나 그 자들은 신이 아니에요.
이잼 지지자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분별력 좀 키워요. 최한욱TV, 뉴탐사, 시사급발진, 제이컴퍼니, 유용화의 생활정치, 백운기TV 화이팅. 네,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닦아놓고 지금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의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방송, 공공연하게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마음속으로야 전달할 수 있죠. 공공연하게, 즉 공공연하게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큰 데가 어딥니까 지금? 리시안셔스님 감사드립니다. 동접자가 가장 많은, 시청률이 가장 높은 채널이 어디예요? 박찬대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채널 중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데가 최한욱TV예요 지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 이걸 마치 제가 제 채널 자랑하려고 얘기를 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거듭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디어, 현대 정치는 미디어 정치인데 미디어 전력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열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밤 최한욱TV를 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김어준이 뭐가 문제인지, 정청래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죠. 리시안셔스님 감사드립니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김어준이나 채우기 하는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 내부 상황을 알게 돼요.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죄송합니다. 채우기나 김어준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와 방송을 했냐고. 방송 시간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해요. 그냥 후보들 데려다가 한 명씩 나와가지고 방송한 거, 이게 전부 다예요. 소사님, 예. 혹시 정치평론 천재 아니야? 예. 천재가 아니고 그냥 멀쩡한 사람인 거죠. 예. 다른 놈들은 멀쩡하지가 않은데 저만 멀쩡하니까 천재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지금 유권자들은 김어준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유권자들이 물론 더 분별력이 생기고 정치적 식견이 넓어져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더 좋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실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매일 앉아가지고 유튜브만 보고 있을 겁니까? 결국은 뭐 하루에 한 개 보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에 한 개 보는 게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전부 다야. 그러면은 그분들이 민주당 내부 정치에 대한 정보를 김어준을 통해서 획득할 수밖에 없고, 김어준은 계속 교묘하게 유권자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김어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유권자들도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지만은 유권자들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진보 유튜브의 진보 유튜브 시장이 김어준이라는 빅스피커에 너무 집중돼 있는 이런 현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 당대표 선거에 극단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대선 전까지는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었어. 왜? 정권 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님, 최평 정치 천재 맞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공동 목표, 내란 종식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볼 때 김어준의 생각과 이재명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없었어. 그런데 정권 교체가 달성이 되고 나니까 서로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블루님 맞습니다. 저희가 역풍에 바람을 만듭시다. 당대표는 박찬대. 둘의 정치적 목표가 달라지는 거야. 이재명은 이재명의 길을 가야 되고 김어준은 김어준의 길을 가게 돼요. 김어준은 민주당의 스피커가 아닙니다. 친문 스피커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김어준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친문의 부활입니다. 친문의 명예회복, 친문의 재집권이에요. 김어준이 해야 될 일이. 친문이 재집권을 하려면 당권부터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로 출마를 한 것이고, 김어준이 친문 당권 탈환을 위해서 정청래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친문에게 당권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어? 친문에게 왜 당권을 줍니까? 친명이 가져와야죠. 조정익님,
짬이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박찬대가 출마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는 김어준과 이재명의 정치적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아직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이재명을 사랑하면서 정청래를 찍는, 이재명이 선택한 박찬대를 안 찍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어준한테 속아가지고 정청래를 지지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그 보수 유튜버가 예측을 했듯이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충돌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 지방선거 때도 충돌을 하게 될 거고요. 다음 당대표 선거 때도 또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친문들은 이번에 정권을 못 찾아오면은 본인들은 패족이 된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친문 386이 이제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쥐고 앉아가지고 누려왔던 그 권한과 권력을, 부와 명예를 쉽게 내려놓겠습니까? 안 내려놓죠?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무슨 당의 권력을 쥐고 내가 금배지도 달고 막 대접받고 호의호식하면서 인기도 생기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싹 다 뺏어버렸는데 그냥 순순히 내주겠어요? 어떻게든 저항을 하지?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충돌 양상이 지금은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이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당내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즉 이재명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김어준의 입만 보면서 당내 정치가 흘러가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야. 예전에는 이재명 당대표님이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총선 때 병리평과 연동형, 그죠? 선거제도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부 노선 투쟁이에요. 그때 아마 병리평 지지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야. 그죠? 솔직히 여기 와서 얘기해요. 이제 와가지고 나 그때 연동형이었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왜? 김어준과 거의 모든 스피커가 다 병리평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 다 병리평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때 거의 뭐 몇 명 안 돼요.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시청률 쫙 빠지고 시청자들한테 요구도 먹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정청래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원 투표를 했으면은 병리평으로 확정이 됐을 거예요. 병리평으로 갔으면은 윤석열이 탄핵되기도 어려웠고, 윤석열 탄핵되기도 어려웠고, 대선에서 탄핵됐다고 하더라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판을 누가 뒤집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뒤집은 거예요. 빅 스피커들과 정청래와 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병리평으로 가자고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데 그 흐름을 한 번에 바꾼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병리평으로 가면 안 된다. 연동형으로 가겠다. 얘기를 하는 순간 입장이 싹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운 점은 정도님, 문조털레를 연예인 덕후처럼 지지하는 민주시민 이해가 안 된다. 지금도 간단한 문제예요.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박찬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여론조사 지지율이 안 나와? 박찬대가 당대표 돼야 되는데 한마디 하면은 다 뒤집혀요 이거. 내일 당장이라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박찬대가 당대표 돼야 되는데 이거 한마디면 다 끝나. 뭐 김어준 따위가 무슨 대통령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한마디면 판 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한마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빈틈을 비집고 김어준이 자기 세상이 된 것처럼 당대표를 낙점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당원들이 잘 알면은, 이게 문제다라는 걸 알면은 문제가 안 되지. 김어준이 친문의 부활을 위해서 정청래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는 거다라는 걸 우리 당원들이 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박찬대 찍으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 절대적인 스피커의 불균형 때문에,
즉 친문 스피커, 친털 스피커가 압도적으로 100배 이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수의 당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김순영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보세요. 사실은 제가 이걸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몇 년 전부터 이 준비를 했습니다. 김어준의 미디어 독점, 뉴미디어 독점을 막지 못하면은 결국은 민주당에 큰 화근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그 대선에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부터 고민한 문제예요 이게. 자 앞으로 뉴미디어, 유튜브 정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김어준이 미디어 시장을, 진보 미디어 시장을 압도적으로 독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김어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친문이 계속 민주당, 친문 386들이 계속 민주당을 주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즉 민주당의 인적 쇄신, 인적 개혁이 불가능해진다. 그럼 민주당은 영원히 수박당으로 가는 거다 라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 매체를 키워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대선 끝나고 나서 제일 주목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동영이에요. 적어도 김어준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뭐 억지로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 뉴스공장을. 그리고 김어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김어준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적어도 김어준과 비슷한 영향력을 가진 친명 스피커가 생기면 김어준을 견제할 수 있고, 김어준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 김어준도 노골적으로 민주당 정치에 개입을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향력이 있는 친명 스피커가 누군가 대선 이후에 제가 봤어요. 그게 누구냐? 이동영이었어 제가 볼 땐. 복만삼님, 김어준이는 이런 구도 안 들키려고 생각하는가 보네. 그냥 방송인으로 남아라. 똑똑한 체육처럼. 이동영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달 지켜보니까 특히 유탐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동영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아 이놈도 싹수가 노랗구나. 그냥 김어준이 똘만이지 김어준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판단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유탐사하고 한참 이제 그 유탐사 문제 때문에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자, 강진구 기자를 지지하고 강진구 기자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이유가, 자, 이동영이는 싹수가 노란 상황에서 유탐사와 강진구 기자가 김어준의 미디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쟁자로 성장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저도 지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유탐사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유튜버가 아니라 언론사잖아. 언론사는 객관적이고 어쨌건 뭐 기계적이라도 중립적 위치에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탐사는 그 성격 자체가 자 김어준을 견제하는 미디어로서 기능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체육인데, 체육은 사실은 뭐 그냥 방송인이죠. 연예인이죠. 예, 그리고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를 통해서 예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접자 숫자만 놓고 보면은 최욱과 김어준이 그나마 최욱이 김어준을 견제할 만한 위치에 있긴 한데, 최욱은 그럴 정도의 정치적 의지 자체가 없다. 정치 의식 자체가 없는 상태다. 그 시청률이 높고 인기는 좋지만 자 김어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지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미우미디어 진영이 어떻게 됐는가? 김어준과 나머지 똘마니들, 예? 그 다음에 일부 중소 유튜버들이 경쟁을 하는 구도가 돼버렸어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아까 이동영을 대선 직후에 저는 이동영이 참 김어준을 견제할 만한 그런 스피커로, 특히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심 이동영이 김어준을 이제 견제를 해주기를 기대를 했어요. 그럴 만한 좀 배짱도 있는 것 같고 방송 스타일도 뭐 좀 저랑 비슷한 면도 있잖아요. 좀 세게 하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좀 그런 욕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 내가 김어준만큼 이제 포스트 김어준이 되겠다. 나이로 봐도 뭐 김어준보다 저보다도 어린 나이니까 이재명 시대에 김어준은 이동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제가 하바리도 이런 하바리가 없어요. 본인한테 큰 기회가 왔는데 이재명의 스피커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왔는데 이 비겁한 놈이 겁쟁이가 이 김어준과 맞서는 게 무서워가지고 스스로 김어준 똘마니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심한 거죠. 이런 놈이 그동안 이재명의 대표 스피커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쪽팔려요. 지금 하는지 보세요. 제가 쇼츠 영상 한 2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영이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응? 제가 이제 똥파리를 장명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만들었네. 하바리 유튜버들. 하바리 유튜버들, 똥파리처럼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하바리 유튜버들. 징글징글합니다. 윤석열이라는 뭐 크나큰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 막 공격하면 그쵸. 사람들 관심 받고 돈이 떨어져. 감옥 갔네.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뭘 해서 유튜브로 돈을 벌어. 아니 저기 뭐 정치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있어. 아니면 인맥이 있어서 뭐 빨대를 꽂아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공격해야 되는데 이준석 공격하면 돈이 안 돼. 국힘 공격하면 돈이 안 돼. 이미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당 사람 공격하는 거야. 같은 지정 사람 공격하는 거야. 그래 돈이 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똑바로 그렇게 했다 결국 망했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다. 제가 이제 똥파리를 장명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 이동영의 수준이에요.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놈이 참 이재명 대통령님의 구선님, 제가 길어서 다 읽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비상 상황, 개혁과 한국민중 대변, 정치인 이재명을 발목 잡고 태클 거는 인물을 계속 키워주고 복사품 찍어내고, 뭐 이런 긴 글을 좀 써주셨습니다. 제가. 하바리 유튜버들이 본인 얘기로 하바리 유튜버들이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이제 공격해갖고 돈 벌다가 윤석열 김건희가 사라지니까 돈 벌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정청래를 까고 있는 거래요. 아니 여러분 제가 우리 이른바 이제 그 하바리 중소 유튜버들이죠. 제가 얘기하는 이동영이 얘기하는 하바리 유튜버가 이른바 이제 중소 유튜버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저니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저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윤석열 김건희만 깠습니까? 뭘 윤석열 김건희는 이제 다 까죠. 진보 유튜버들이 윤석열 김건희 안 까면 안 되지. 그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거를 제일 임무로 해야 되지만은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제가 민주당 내에 수박들하고 싸우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왜? 그 김건희 윤석열 타령은 김어준도 하고 최욱도 하고 이동영이도 하고 다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민주당 개혁은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 적지만 저래도 해야 되겠다 해서 민주당 수박들하고 싸워온 게 제가 3년째입니다. 3년째.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푸름선님 감사합니다. 언제 윤석열 김건희랑 싸웠어? 그건 니들이 한 거지. 윤석열 김건희 때리면서 돈벌이 한 거는 김어준, 이동영, 최욱이 이런 애들 아닙니까? 민주당 개혁은 남을 나라하고 쟤네들이 수박하고 싸울 때 제대로 한번 싸운 적 있어요? 민주당 개혁 문제, 민주당 공천혁신 이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김어준이니 최욱이니 이동영이니 말이나 제대로 한번 한 적 있냐고. 그리고 똥파리를 뭐 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바리 유튜버라는 단어를 지가 만들었습니까? 이동영이? 저 새끼 양심도 없어요 저거. 표절 임마. 그것도 표절할 게 없어갖고 개장수를 표절하냐 이 새끼야. 빙고님 감사합니다. 개장수 표절하는 게 개장수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맑음 153님 감사합니다. 하바리 유튜버는 개장수가 만든 말이야. 이종원이 시사타파 그걸 지가 만든 것처럼 무슨
어디서 약을 팔아? 그러니까 그래 뭐 저 하발이는 하발이죠. 뭐 제가 동접자도 없고 구독자도 없고 이동영이나 김어준에 비하면 이제 하발인 건 맞기 때문에 뭐 그건 할 말이 없는데, 야 내가 하발이면은 너는 이 새끼야 똘마니 유튜버냐? 똘마니 유튜버 아닙니까? 어? 김어준이 똥꼬나 빨고 앉아가지고 그걸로 겨우겨우 돈벌이 해먹고 사는 놈이 쪽팔린 줄도 몰라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수기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동영이가 아까 그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트 이 김어준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애새끼야 배짱이 없어가지고 촌놈이 진짜 인간이 하발이야. 제가 볼 때 이동영이는 얼마든지 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그 다음에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해서 김어준하고 맞서고 김어준이 독점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지금도 이동영이가 박찬대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양다리 걸치고 정청래한테도 잘 보이려고 그러고 박찬대한테도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물론 그분들이 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을 무슨 하발이니 생계형이니 이따위 소리 하면서 김어준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놈이 그 약자들한테, 약자들 아니에요. 유튜브계로 보면은 그 뭐 동접자 몇 명 되지도 않는 약자들한테 와서 큰 소리 치고 똥파리니 뭐니 똥폼 잡는 게 그게 씨발 남자입니까? 하발이 새끼지? 하나 한번 더 보시죠. 이거 뭐 전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완전히 이거 김어준이 똘만이에요. 하바리 유튜버들 있잖아요. 있어. 생계형 유튜버들. 네. 이상한 짓거리 한 유튜버들 있어. 근데 걔네들이 정치한자한테 우리 같이 박찬대를 지지하면서 네거티브 하자 그랬거든. 근데 정치한자이 거기 응하지 않았어. 박찬대를 응원할 수도 있지.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런데 지금 하바리가 하는 것처럼 정청래를 악마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정치한이 그거 안 했어. 그렇게 안 하고 박찬대 지지하잖아. 잘하는 거지. 난 아주 훌륭한 정부적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얘는 미래가 있어. 나머지 앵벌이 유튜버들은 미래가 없어요. 보세요. 걔들은 똥파리처럼 사라질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걔들은. 역시 그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상바리 유튜버. 저는 지금 박찬대가 뒤지고 있는 이거 딴 거 없다고 봐요. 그 인간들이 정청래를 악마할수록 정청을 지지자는 뭉치게 돼 있어. 그다음에 중립적인 사람들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뭉치게 돼 있어. 그런데 박찬대 캠프에서 걔네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콘서트를 했잖아.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지 그거. 하바리 유튜버들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코인빠리님. 네. 요즘도 이젠 팔아가면 코인빠리 하는 유튜버가 누굴까요? 그게 이동영 아니에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한테 숟가락 얹어가지고 나름 저 정도 뭐 인지도가 생기고 그걸로 생계 유지하고 있는 생계형 유튜버가, 니네는 기업형이냐? 구독자가 많고 동접자가 많아서 돈 많이 들어오는 건 기업형이고, 예, 그 구독자 동접자 적은 데는 생계형이고 뭐 이런 거야? 니넨 대기업이고 우리는 구멍가게야?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동영이처럼. 자, 뭐 생계형 유튜버들을 어떻게 될까? 저 잘 만드는데 방송이 요즘에? 너무 잘 되는데? 이동영이? 왜 이렇게 잘 될까? 저는 똘마니 유튜버들 김어준하고 함께 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번에 차라리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김어준이, 이동영이 데미지가 덜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잖아요? 김어준이하고 이동영이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게 될 거예요. 왜? 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지 않도록 막은 놈들이 니들이라는 걸 적어도 박찬대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 멍청한 놈들아. 그러지 않겠어? 최소한 40% 이상이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의 40% 이상이 김어준과 이동영이 저렇게 정청래를 쉴드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찬대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40% 이상의 당원들이. 자, 니들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이런 사태가 빚어지면 그 당원들이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 같냐? 니들 책임이지.
이 책임을 안 물을 것 같아? 니네 지금 인생 걸고 지금 들어온 거야. 어? 이 하바리 새끼들이 인생을 걸어봤나? 예, 소사님 맞네 맞아. 최평님은 천재평론가 맞아. 하바리들이 인생을 걸어봤어야죠. 응? 감옥이나 한번 가봤어야지 저것들이. 응? 징역 2년 3년 한번 받아봐야 정신이 번쩍 나지. 니네 다 걸고 들어온 거야 지금. 그 정치적 책임은 자 김어준은 친문이라는 거 다 아니까 그나마 데미지가 적을 텐데. 예, 소불고기님 감사합니다. 이동영이 너는 네가 다 져야 돼 이 정치적 책임을. 명팔이 하면서 결국은 정청래 손들어준 거? 그 다음에 정청래 지지하는 유튜버들 지지자들을 하발이니 똥팔이니 이렇게 모욕한 거? 너 이 책임 안 질 것 같아? 경인호님 새날도 아닌 척 숟가락 슬쩍 올렸다가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냐 이제 아나운서 빤스도 못 팔 텐데. 자 잠시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이거 너무 길어졌네. 예, 이수연님 현장 유튜버들도 범 언론인이자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자원인데 급을 나누어 멸시하다니 참 반민주적이네요. 권력에 줄 서서 꿀 빠는 기득권이랑 다를 바 없어요. 그런 거죠. 예,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멘탈리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고방식이. 이동영이는.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이 기득권 적폐 세력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돈 많은 놈은 훌륭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은 하바리. 이동영이도 이제 딱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천박한 거야. 참 민주당의 대표 스피커, 이재명의 대표 스피커라고 자처를 하면서 이빨 까고 다니는 놈의 철학적 수준을 보세요. 이게 부끄러운 수준인 거야. 부끄러운 수준. 억강부약 몰라 이 새끼야? 대동세상 몰라 이 새끼야? 네가 이재명 스피커라며. 뭘 배웠어? 그동안. 뭐 어제도 보니까 14년 동안 본인이 뭐 이재명을 밀어왔다고, 예, 이재명과 뭐 가까이 지내왔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가까이 지내면 뭐하냐? 14년 동안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